투자할 때 이런 부동산은 좀 피하자, 또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되는 건 좋아요. 근데 일반 아무런 호재가 없는 빌라는 잘못하다가 팔지도 못하고 수리비 나가고 거래비용, 부동산에 전월세 주는 거래비용 복비 나가다가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같은 빌라라도 여기는 괜찮다. 어디냐면 고급 빌라 뭐 이런 거 있죠. 강남이나 용산에 부자들이 사는 빌라, 그런 데 있죠. 이런 데.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있는 빌라 있잖아요. 이런 데는 새거 될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빌라가 아니에요. 나중에 새 아파트 되는 그런 곳이죠.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빌라는 실거주 분들은 그냥 전월세로 싸게 가성비 있게 살 수 있으나 투자성은 거의 없죠. 그래서 환급성이 정말 떨어져요. 환급성이 정말 떨어지고 지분도 적고 공급도, 특히 신도시나 이런 데는 공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도시에는 비싼 거 사야 된다. 아파트도 비싼 거 사야 되고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작은 땅만 있으면 또 금방 지을 수가 있고 관리가 정말 안 됩니다. 네. 왜냐, 거의 세입자들이 대부분 살고, 세입자들이기 때문에 뭐 빌라를 좋게 만들려고 하지 않죠. 거쳐가는 집일 뿐이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고, 그러면 더 팔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악순환이에요. 재개발 빌라 이런 데는 괜찮을 수 있으니까 이제 투자성 검토 꼭 해봐야 되겠죠.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지주택 분양권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뜻인 거예요.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조합 결성 후 토지를 매입해서 주택을 짓는 사업인데, 이제 재개발과 지주택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좀 중요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좀 헷갈리시는데, 지주택의 조합원이 다른 지역에 다 있어요. 재개발은 A 지역의 그 지역의 소유자들이에요. 땅 주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개발하는 거라, 지주택은 거기 정말 지분 1도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지역에 있는 땅을 사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성이 다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리고 동의 같은 경우도 먼저 진행부터 해요. 계약부터 한 다음에 후 동의. 근데 재개발은 선동일에 전체 다 한 다음에 진행을 합니다. 동의 순서도 다르고요. 그리고 비용 부담도, 조합원 같은 경우는 계약금은 다 내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사들이 하죠. 비용 주체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문제 책임. 100% 조합원이에요. 조합원. 돈도 다 조합원 돈. 그래가지고 또 문제가, 이게 조합원의 자격이 집을 뭐 20평대 한 채밖에 못 사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집을 수년간, 뭐 진짜 10년 동안 개발 안 되면 그 10년 동안 집 살 수 있는 기회들, 그 기회 비용들을 다 날리는 거예요. 이미 돈 많이 들어가시고 많이 기다렸던 분은 좀 쉽지가 않은 결정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여튼 재개발 같은 경우는 거의 건설사까지 넘어오면 책임을 많이 집니다. 그래서 책임 비중이 다르다. 이게 정말 중요한 차이예요. 네.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가 있어요. 나홀로 같은 아파트인데, 여기는 이제 한 동으로 구성된 소규모 아파트 다 아시죠? 근데 이런 동이 좀 인기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가격도 싸고 하는 게, 일단 재건축 사업성이 안 좋고요. 네. 왜냐, 건설사에서는 높은 가격과 많은 세대수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세대수가 없고, 뭐 땅도 별로 없고 지을 땅도 많이 없죠. 그래서 조합원 같은 경우는 추가 분담금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나홀로 같은 경우는 거의 리모델링을 검토를 하는데, 이것도 입지 좋고 진짜 좋은 곳에만 검토를 하지 잘 검토도 안 돼요. 네. 그리고 환급성이 떨어지죠. 왜 전세로 살려고 하지? 저는 이제 커뮤니티 있는 대단지 막 이런 데 가고 싶지, 굳이 여기 집을 사서 눌러 앉는다? 이런 건 아니죠. 하지만 초역세권, 그리고 직주근접, 나홀로 아파트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뭐 강서구 같은 경우,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들이 많은 동네들이 있어요. 은평구 막 이런 동네. 그런데 가면은 나홀로들이 정말 많아요. 이러면 나홀로가 아닌 거예요. 그런 곳은 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성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룸 오피스텔은 정말 투자 수익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이 동반되는 지역은 괜찮은데, 일단 지분이 너무 적고요. 환급성이 정말 떨어지죠. 팔려고 하면 안 팔려요. 네. 그리고 주변에 여기 땅 조금만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똑같이 지어요. 이 정도 크기만 있으면. 그러면 옆에 세입자 받았잖아요. 월세 세입자 받았는데 얘는 몇 년 됐어. 새 거예요. 그러면 다 새 걸로 가지. 월세 뭐 차이도 안 나고, 또 공급 많을 땐 또 월세 싸거든요. 그러면 다 일로 옮겨요. 새 아파트 새 걸로.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또 월세 내리거나 공실입니다. 이런 데는 공실 몇 달만 되면은 그냥 수익률이 확 내려가요. 정말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좀 불안불안하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 수익률 이런 거 다 알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잘 안 들어가요. 안 받아줍니다. 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네, 그리고 수익형으로 많이 하고 싶다면 경매로 접근하라는 소리가 제가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대로 원래 가격보다 싸게 사려고 하기 때문에 경매로 가라는 거예요. 특히 안 좋은 게 분양 가격에 사는, 제가 다 주고 사는 원룸과 오피스텔은 정말 팔리지도 않고 가격 떨어지면은 정말 슬프거든요. 원래 가격에서 싸게 사라는 게 경매입니다. 경매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년 넘은 오래된 주상복합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지분이 좀 적고 용적률이 높아서 향후 투자성이 좀 없다 하는데 여기도 좋은 데도 좋아요. 그래서 15년이 넘으면 노화가 급속화되는데 관리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가능성이 좀 거의 없습니다. 네, 별로 없어요, 주상복합은. 그래서 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역세권에 거의 있죠. 주상복합이 상업지 지역에 거의 들어가다 보니까 역세권, 좋은 입지, 그리고 향후 미래 가치가 있는 주복은 정말 괜찮아요. 저희가 동탄 같은 경우도 주복이 대장주죠. 네, 그래서 이런 곳들은 정말 괜찮다. 네, 그래서 주상복합도 다 같은 주상복합이 아니고 이런 거를 좀 보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보다 높은 편이고 아파트보다 실평수가 작죠. 당연하죠. 상업용지에 지어있기 때문에 분양가 같은 경우도 상업용지에 있는 땅값이 되게 비싸요. 일반 뒤에 그냥 주택들이 있는 땅값보다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네, 왜냐? 입지가 역세권이나 좋기 때문에. 그래서 평당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도 비쌉니다. 일반 아파트들보단.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주복이기 때문에 실평수가 아파트보다 작아요.